최근 아동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크죠.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신용품 판매가 불티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상황인데도 어떻게 유괴 미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50대 남성이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러 가자며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강명에서 귀가 죽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고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 라고 접근해서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또 지혜롭게도 거부하면서 차량 번호를 보내려고 하니까 곧바로 도주하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아이의 팔을 끌고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안산, 인천, 전주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해자도 1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네. 또 범행 동기도 가지각색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저항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경계심이 좀 늦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와 유괴 미수는 319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1.3개꼴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입니다. 지난해 약취 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요. 전체 302명 가운데 7세에서 12세가 130명으로 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치안만큼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유괴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두려워집니다. 근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책은 좀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네. 아주 가장 기본인데요.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 경찰 5만 5천여 명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한 상태고요. 전국 아동 안전 지킴이를 410명가량 증원을 해서 총 11,200여 명을 어린이 약취 유인 방지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야죠. 네. 그 어른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자발적 가입자 80만 명 육박입니다. 네,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임의가입자? 이미 가입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데 임의로 그렇죠. 가입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소득이 있거나 네. 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 아니면 지역 가입 이렇게 의무 가입자 대상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무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임의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제가 그냥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 5월 기준 78만 6,9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발적 가입자는 크게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임의 가입자는 직장이나 지역 의무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스스로 희망해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취업 전인 성인 자녀에게 국민연금 가입하도록 부모님들이 돕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40년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름아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77만 명 가운데 임의 가입자는 31만 한 2,3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약
80%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40, 50대 전업주부들이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노후 소득 보장에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런 임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미 계속 가입은 어떤 경우예요?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5월 기준 임의 계속 가입자가 한 47만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60세가 됐는데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럴 때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임의 가입해서 몇 년 더 늘려서 10년 채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60세가 지나면은 국민연금 더 납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65세부터 보통 이제 받게 되는데요. 내가 더 보험료를 납부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60세가 지나서도 국민연금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이제 65세 미만까지 자연스럽게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쪽에서 절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임의 가입 60세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험료 전액을 다 내셔야 한다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언제 고갈되네, 뭐가 문제네, 맨날 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임의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8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바가지 요금 차단입니다. 네, 뭐 국내에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가지 요금 차단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다음 달 경주에서 네. 굉장히 큰 국제 행사가 열리죠. 네, 네. 예,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미 막 예고가 되기는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 3만 명이 이 기간 동안에 경주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방문자가 늘어나면 특히 이제 이번에는 각국 정상급들 인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커서 일반 관광객이 갈 곳이 사실은 조금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그렇죠. 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경주시가 그래서 바가지 요금 근절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문단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보문단지 일대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또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 요금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주요 도로 한 20여 곳에 직접 이렇게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오. 이런 이제 노력 덕분일까요? 처음에 이제 바가지 요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건 좀 오해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35만 원인 숙박 요금이 뭐 9배까지 치솟는 얘기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부 업소는 이런 노력 덕분에 5만 원대 객실을 64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시 원래 요금으로 내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국제적인 이벤트잖아요 지금. 네. 이게 경주에서 열리는 건데 우리가 또 바가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가지 요금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좀 바로 잡을 방법이 없나요? 바가지 요금이야. 그럼 가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벌금 팍팍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요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바가지 요금이 있다 하더라도 바가지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내가 이만큼 받겠소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그래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만큼 돈 내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그쵸. 당사자들 간의 합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단속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은요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규정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된 가격과 다른 요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건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다 이러면서 단속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거 이걸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국제 행사가 열릴 때 바가지 요금을 받게 되면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국격도 떨어지고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좀 자발적으로 근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경주시는 과도한 금액 표기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하도록 업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건데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딸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배씩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죠. 어느 정도야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필수 코스된 K 편의점입니다. 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일정을 짜잖아요. 근데 그 일정에 있어서 편의점이요. 빼놓을 수 없는 코스라고 합니다. 요즘 캐대원 열풍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캐대원에 뭐 나오는 뭐 주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K-팝이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막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혹시 명동 가보셨던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난립니다 정말. 저는 명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 근처기 네, 때문에 네. 야, 대단해요. 진짜 정말 외국인 많죠. 반 한국인 반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국적도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특히 서양 쪽,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도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한국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천만 명이 넘어서 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편의점 외국에도 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일본 가면 편의점 가는데 뭐가 신기하다고 이렇게 편의점에 꼭 들리려고 할까? 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가서 꼭 사려고 하는 물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라면 아닙니까? 편의점 라면. 편의점 라면 그거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없지. 그것도 굉장히 매운 그 뭔가 이렇게 불타는 닭으로 만든 그 편의점 라면 인기고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통통한 바나나 우유 굉장히 인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라면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실망할 뻔했어요. 맞추셨어요. 맞추셨는데요. 라면은 이제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네. 굳이 한국 편의점 와서 그거 먹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한강변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거, 이건 그거. 일종의 체험 관광 네. 형태니까 자동 가능하게. 조리하는 거. 그렇죠. 그런 라면은 괜찮지만 외국 사람이 이제 라면 못 먹어가지고 한국 편의점 와서 라면 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통한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 우유 바나나우유가 그렇죠. 그렇게 인기가 그게 외국에는 있다 없는 그래요. 그거 근데 엄청 수출 많이 된대요. 어. 한 3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편의점 가가지고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뭐 이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 우유 다음에 뭘 찾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반숙란이라 그래요. 반숙 계란. 아, 그래요? 맛있는데 그거 맛있긴 하지. 맛있게 촉촉하고. 외국에는 이게 없나 봐요. 편의점 같은데. 그리고 맥주, 편의점 하이볼.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체험.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디저트 빵, 그릭 요거트, K-팝 앨범 이런 것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광, 유통,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편의점 매출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브랜드 G사의 외국인 고객 매출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에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늘었고요.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1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유통업계에는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품, 한식 간편식, K 콘텐츠와 협업을 또 강화해서 편의점 관광 트렌드를 더 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